제19편 부도지 12회 오악 중에 한라산, 지리산, 오봉산. 오악 중에 하나인 한라산의 위치를 정확히 찾은 배경은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도를 보시면 화산의 오른쪽 옆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한라산 왼쪽 옆에 흐른 물이 한수인 한강으로 이곳의 한수 너머가 바로 묘향 금강산인 백두산이었습니다. 역사 속 금강산 바로 옆이 한라산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제주. 현재의 한라산은 남해바다 한가운데의 섬 제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정확히 말하면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한라산에 제주가 있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제주의 군명을 탐나, 탕나, 탐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에 포함된 동부지역으로, 그러면 영주의 정체도 밝혀보겠습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역사 속 전라도 고부의 동부가 제주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전라도 고부와 관중의 노나라의 곡부는 동일한 지명 같습니다. 그것은 아래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고우에서 나라는 또한 땅을 의미합니다. 제주의 군명 탐나란 또한 탐 땅입니다. 이곳 탐 땅에 있었던 포구가 탐진입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금능, 양무, 탐진, 도강, 도무, 동움, 오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 탐진이 바로 제주인 탐나에 있었던 포구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강진의 군명 금능은 김해인 금주에 있었던 능침입니다. 이곳 김해는 금강산이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일단 금강산의 한수 넘어가 바로 한라산입니다. 정황이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전라도 강진이 탐 땅인 제주의 포구였습니다. 영주산, 우리의 단가 만고강산을 인용합니다.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디매뇨? 일봉내 이방장과 삼영주 이안이냐? 삼신산 중 봉내란 금강산이며 방장이란 지리산이고 영주는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이 삼신산이 한자리에 모여 있어서 하나의 시야에 들어오므로 삼신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 영주에 있었던 영주산이 바로 제주의 한라산이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스남 제주목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한라산, 주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을 나인할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은 두무악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 그 산 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다. 오울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선 영주산인 한라산의 특징을 운한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한이 바로 오악 중의 중악인 화산의 남쪽 구중군 걸터인 한성 한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라산의 왼쪽 한수 넘어가 바로 한성 한양 지역입니다. 이 한성 한양이 바로 황제의 성인 부리부도성인 국내성입니다. 우리가 왜 신중동국 여지스남을 통해 그 당시의 지리를 서술한 내용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동국 여지스남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 운한이라는 의미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한라산이 머리가 평평한 두무악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남해바다 제주의 한라산은 머리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자, 지도상 한라산의 정상을 보시면 정상 부분이 평평한 곳이 보이실 것입니다. 별도로 자주 구글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산이 올해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대당서였기에 소설산입니다. 물론 대설산은 금강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라산의 특징은 제주에 있었던 한라산의 다른 이름을 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충청도 한산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원산 수고, 바다 위 높은 산에 봉화 전하고 여여문 바다를 눌렀네.
100년간 난리 없는 이 땅에 수자리 북소리 석양이 짙다고 했습니다. 오호, 한라산의 다른 이름 원산이 충청도 한산 팔경의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을 마산, 마읍, 한주, 아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 마산, 마읍은 제주의 말목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산은 물론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 백두산입니다. 한산인 금강산 8경 중에 하나가 원산인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제후국, 제나라,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즉 신중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물수변이 추가된 청과 청은 동일한 지명으로 제주와 제후국, 제나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제안, 용흥, 성송, 대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공자의 공씨가 탄생한 노나라의 곡부로 사기 세가에서 노나라의 시조인 추공단에게 줄 땅이 없어서 제나라의 땅을 떼어서 노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이 제주인 영주로 노나라의 곡부가 전라도 고부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뜻대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정동국 여지승남이 정확하지요.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을 살펴봅시다. 신정동국 여지승남 평안도 평양의 신정에 동정호 북부에 있었던 악양루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제나라 앞에 펼쳐진 넓은 벌판 너머 조류가 흐른 흔적이 있었던 곳이 대호, 바다인 대동정호입니다. 지광 땅 넓이가 700리라고 했습니다. 제나라의 제안이 군명인 황해도 황주란 쇠금과 철, 황은 동일한 의미로 금강산 쪽의 영토도 일부분 제나라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강산인 김해에 있었던 지명이 금능으로 금능은 제후국 오나라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오악 주변 지역에 제후국의 지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후국 금강산의 오나라와 한라산의 제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이를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승남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평안도 양덕의 산천 방면을 인용합니다. 오강산 현해북쪽 115리에 함경도 영흥의 경계에 있다. 오강 북쪽으로 끝이 160리이다. 오나라에 있는 곳이 오강산과 오강으로 이곳이 영흥의 경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제안으로 황주의 일부가 제나라의 영토인데 이곳 황주와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지명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정동국 여지승남이 정확합니다. 경상도 인동의 상원을 인용합니다. 오산, 소원, 손조 갑술련에 건립하고 광해주 김유에 사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나라에 있었던 산이 오산입니다. 오산 서원이 있었던 경상도 인동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양원역, 현해 남쪽 1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양원에 아주 가까운 곳에 오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원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을 공암, 제양, 파릉, 양평, 양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양원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공암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와 관련 있으며 군명 제양이란 또한 이곳이 제나라의 땅으로 오와 제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정확합니다. 충청도 태안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오산소 군 남쪽 25리 지점에 있다. 태안에 가까운 곳에 오나라에 있었던 산인 오산소가 있었던 것으로 태안의 비밀을 또한 밝혀봅시다. 충청도 태안의 군명을 소태소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무성인이라고 합니다. 오나라의 오산소와 가까이 있었던 태안에 있었던 산이 전라도 태인의 군명 태산으로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입니다. 자, 그러면 무주와 제주의 제나라를 일치시켜 드리겠습니다. 사기세가의 제나라,
사기세가의 제나라 편에서 주무왕이 강태공을 영구에 봉했다고 했습니다. 영구와 영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브리테니카 사사명조에서 영주를 조양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무진, 소석이라고 합니다. 제나라의 건국자 강태공이 받은 땅 영구를 조양이라고 했는데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 오나라의 오산서와 가까이 있었던 태인의 군명 무성은 무주에 있었던 성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제나라의 땅인 무주였습니다. 이곳 무주를 한라산에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는 이곳이 삼국지에서 유비와 강동의 오나라가 땅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후에 관우가 죽은 장소 형주입니다. 삼국지 형주의 땅이 바로 오나라와 초나라 사이 가운데 한라산에 제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방장산인 지리산. 자, 이제 오악 중에 중악인 화산, 삼각산을 중심으로 좌측의 금강산과 우측의 영주산인 한라산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는 두 봉우리의 비밀들을 밝혀보겠습니다. 금강산 좌측, 즉 맨 왼쪽에 있는 산이 지리산입니다. 경도의 단묘 중 형세를 인용합니다. 악은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 중악은 삼각산이요 소악은 송악인데 개성에 있고, 북악은 비백산인데 정평에 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이 용성으로 이곳 남원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으로 역사 속 남원 남양은 금강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조작을 위해 지리산에 남원이 있었다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한성부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청학동 목멱산에 있다. 명나라 당고가 우의정 이행의 시제에 쓴 시에 조선 성안 청학동에 누가 이곳 찾아 높은 집 지었나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청학동은 전라도 지리산에 이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리지 국역본에서는 청학동이 목멱산인 남산 금강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산이 바로 백두산인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역사 속 남원이 지리산이 아닌 금강산에 있었다는 정황들이 와 닿을 것입니다. 정말로 아쉽게도 역사 속 지리산의 내용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오봉산, 낙산. 자, 이제 아리아넥스를 함정에 빠뜨려 장시간 고생시킨 오악 중의 마지막 봉우리인 오봉산으로 가봅시다. 한라산인 영주산의 동부지역이 바로 초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수군가의 저자는 동정호에서 오천은 오야여 동남으로 벌려있고 라고 읊었습니다. 오나라의 우측이 제나라이고 제나라의 우측이 초나라였습니다. 오악의 맨 우측 봉우리 오봉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봉우리가 5개인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 오봉산이 오악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장시간 허탕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봉우리가 5개인 이 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봉산이 바로 낙산입니다. 낙양에 있었던 산이 바로 낙산입니다. 이 낙산이 바로 오로봉이었습니다. 여산인 금강산 동남쪽의 오로봉이요. 이 오로봉이 금부용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오봉산인 오로봉이 한 쟁반에 모인 것처럼 둥그렇게 형성되어 있어 금부용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강원도 양양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양양의 동쪽 시보리에 낙양에 있었던 산인 낙산이 있었던 곳으로 낙양에 있었던 나라가 대월 사기 전세의 주인공 구천의 올나라와 바로 초나라입니다. 물론 조그마한 제국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낙산인 오봉산의 시보리에 있었던 양양의 정체를 밝히면서 오악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령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군명들은 양양, 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들로 군명 청하란, 관중의 청주에 있었던 하천, 한강인 압록강이며 군명 조양과 무주는 제나라의 공자 강태공이 공지로 받은 영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명으로 양양은 적벽대전의 무대이면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10월이 거리에 5악 중에 마지막 봉우리인 오봉산인 낙산이 있었습니다. 자, 거리를 직접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5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